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3, 4월 순환의 네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책 192쪽을 보겠습니다. 192쪽에 9장, 그러니까 시설사업의 시행인데, 지금 이게 지금 어느 자리인지 보면서 가시죠. 뭐 국토계획법 책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44쪽 프린트물, 그러니까 1쪽을 보시죠. 44쪽 프린트물의 1쪽, 1-2,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 모든 땅의 용도 지역 4가지, 그러니까 도관농자 정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적 개발 땅, 관리적 중간 땅, 농자, 보전 땅이죠.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의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 기초의 시, 군, 구가 있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 특광시군에서 도시군에서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계획은 관청에서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벌려고 자기 땅 손댑니다.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그러니까 금지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에는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2 이상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형, 뭐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개발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용용용,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다 틀로 붙인다. 입지, 관청에서 땅의 단지를 정하고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기계정, 그러니까 공익사업 3가지가 있고 그 중에 기반시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그게 기반시설. 그런데 어디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결정하면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자주 말씀드린 노란선 2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사를 해야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죠. 저 사업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44쪽 프린트물에 한 장 넘어와서 3쪽, 44쪽에 3쪽, 그 굵은 선, 그게 도시군계획시설이죠. 어디에 도로 만들겠다. 그 굵은 선이 도시군계획시설. 칠판에 얘기하면 노란선 2줄, 이 도시군계획시설. 여기는 굵은 선이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쭉 넘어와서요. 프린트물 9쪽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9쪽에 그러니까 1-16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1-16 표가 4칸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칸,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그러니까 시설사업, 개발 첫 번째 칸이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사업 3가지가 있고 표의 첫째 줄이요. 공익사업은 국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개인 재산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니까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행정계획 2개,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한다. 둘째 줄이요. 계획,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어디다 뭘 한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그러니까 바꿔줄 거 있으면 어떻게 바꿔준다.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표의 셋째 줄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없죠. 그러니까 땅 다 돈 주고 사서 거기다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지. 얘네가 도로 만들어서 옛날 땅 주인에게 2평, 3평 바꿔주는 거 아니라고요. 권리 변환이 없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확정하고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사업이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신 그거를 칠판에 옮겨 쓰고 가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초가집 할머니 있고요. 빈 땅 있습니다. 초가집 할머니 있고요. 빈 땅이 있는데 관청에서 여기다 도로 낸다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다음에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누가 해봐라. 그러면 시행자는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인도는 어떻게 하고, 가로수는 뭘 심고, 도로 밑에 파이프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등. 그러니까 설계도를 짜는 거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 계획선에서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되죠. 계획 두 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 아스팔트 공사를 한다고요. 아스팔트로 덮은 도로를 만듭니다. 그럼 도로공사를 해야죠. 사업을 하는데 초가집 할머니 지붕 위에다 아스팔트를 붓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요? 남의 집을 철거할 수 없으니까 매수를 하죠. 매수하는데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어찌고저찌고 절차를 거쳐서 강제 매수해야죠. 그 강제 매수를 두 글자 수용이라고 하는 거고 직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설계도대로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공사 끝 발표하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시설 사업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게 위치 결정, 두 번째 게 설계도 결정. 이게 답니다. 자, 이제 책 보시죠.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192쪽에 구장이 있고 네모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사업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위에다가 다음 내용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뭐냐면 단계별 지금부터 3년 내외 착공 일정인데요. 지금부터 3년 안에 하겠다. 3년 뒤에 하겠다. 그러니까 집행, 그러니까 착공한다. 계획, 일정을 얘기합니다. 3년 내외 착공 일정. 뭐는 지금부터 3년 안에 한다. 지금부터 3년 뒤에 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책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굵은 1번 수리권자, 양과 1번 원칙. 첫째 줄 관청은 그러니까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표시요. 시설 결정 고실부터 3개월 이내 표시요. 3개월 이내 재원 조달 계획, 구상 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표시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사선 그 구형 주문장 나중에 보시고 양괄 2번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파란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양괄 1번 구분.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표시형,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표시형,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 표시형,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표시형, 3년 후에 시행할 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관청은 매년 표시형,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 표시형, 검토해서 3년 안에 사업 시행할 조준계획서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제목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 표시요. 공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월급 줘서 일을 시키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발표하는 건 당연합니다. 국민에게 보고하는 건 당연하죠. 특정 개인이면은 통지, 많은 사람이면 공고, 고시, 공시, 광고, 발표 똑같은 걸 하는 거죠.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 보시죠. 기반시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5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도로, 수도, 하수도, 도서관, 문화센터 등등등 50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 1년에 도로 딱 한 건만 결정한다.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결정 10건이 있다고 치죠. 수도공사 10건 했으면 50 곱하기 100 하면 전부 최소한 몇 가지는 결정돼요. 500건은 결정이 되는 거죠. 500건 결정이 되는데 그 500건이 다 한 자리에다가 도로 10건, 도서공사 10건, 하수도 10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500건이 각각 다 자리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500건의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한대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한다 이런 걸 발표하는 겁니다. 도로 2019년 기준으로 보자고요. 2019년에 도로 A에 대해서 도로 B, 도로 C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무슨 도서관, P, 도서관, Q가 있다고 치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로 만드는 건 좋은데 언제 한대? 그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돈이 다 쌓여 있으면
바로바로 집행하거나 딱딱 날짜를 정해서 갈 수 있는데 돈이 없고 필요해서 결정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돈을 마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020년 5월 6일 날 합니다.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요. 그러면 2019년에 합니다. 2020년에 합니다. 그것도 못 하겠다고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합니다. 지금 뭐예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2019년이나 20년이나 21년 안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B 도로도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합니다. C 도로는 결정은 했는데 돈이 없다고요. 돈도 없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참 뒤로 몰렸어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2022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언제 할지 몰라요. 결정은 됐고요. 언제 할지 몰라요. 돈 없어요. 그래도 뭐 가다가 얘기해야 되지 않아? 언제쯤 할지 몰라? 그러니까 공무원 뭐라고요? 아물랑 몰랑 아물랑 언제 할지 몰랑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물랑 하는 겁니다. 언제 할지 모른다고요. 하긴 하겠죠. 언제요? 하늘에서 로또 떨어지면 갑자기 돈이 막 창구에 돈이 갑자기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기면 그때 하는 거지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것을 고상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3년 그러니까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도서관 P도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한다. 그러니까 도서관 Q도 언제 할지 모르겠다. 3년 그러니까 뒤에나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도로는 그러니까 그 어느 도서관은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하는구나. 3년 뒤에는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가닥을 잡을 수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다고요. 어느 도로 언제쯤 하는지 사람들이 요걸라도 다 알게 됩니다.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발표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 어떻게 모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그런 것을 궁리를 해낸 거죠. 도로 언제 한대? 발표는 해야 된다고요. 단계 써놓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도로 언제 한대야? 1단계리야. 뭐라고? 몰라. 저 동네 도로 언제 한대야? 2단계리야. 뭔 소리야? 모르겠디야.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냥 2019, 20, 21년 3년 안에는 합니다. 3년 뒤에나 언제쯤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될 걸. 1단계리야. 2단계리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이 아니죠. 2019년의 3년은 19, 20, 21. 2020년 됐습니다. 3년은 뭐고요? 20, 21, 22. 따라서 매년 검토를 해서 다음 것 중에서 앞으로 땡겨올 것 해야죠. 그러니까 매년 검토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한 장 넘어와서 194쪽이요. 그러니까 02번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 뭐 지난번에도 길게 봤었죠. 중요한 거니까 다시 보시면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그다음에 지방에 저기 써져 있듯이 광역에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니까 기초에 시, 군이 있죠. 지방을 두 줄로 썼고요. 국가, 지방, 그다음에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국가, 지방이니까 행정청이죠. 여기는 행정청이 아닌 거고 또 여기까지는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그러니까 공적 주체이죠. 그러니까 이쪽 민간은 그냥 민간, 돈 벌자는 그러니까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그중에 국토교육법이니까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내무 2번에 굵은 1번 원칙적 시행자. 그러니까 특별사항 두 번 있는 거 표시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표시되어 있는 분들은 쭉 쫓아가셔도 되고 특별사항, 광역시장, 특특, 시장, 군수는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시행하는 게 원칙. 굵은 2번 예외적 시행자의 양괄호 1번 X, 양괄호 2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양괄호 3번 국토부 장관 도지사 시행. 뭐 그냥 제목에다 써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위에 경부고속도로 그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낫고 도지사 위에다가 뭐 이제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어느 동네 쓰시죠. 충북, 경남, 경기도 다 적고요. 뭐 지금 이제 가까우니까 경기도 예를 들어보죠. 경기도 10개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에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가 할 수 있고 양괄호 4번은
그러니까 양괄호 4번 앞에다가 공기업 민간 쓰시고요. 공기업 민간. 관청이 아닌 자는 그러니까 관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1번 위 원칙 및 예외 1 내지 3 규정에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 표시요. 그 외의자,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본 시행자가 아닌 외의자 공기업 민간은 다음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표시하시고요.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 쪽에 기업 X, 미음까지 다 X고요.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는 그러니까 민간 수용 그러니까 민간 지정 요건, 민간 수용 요건 쓰시고요.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왜 요건이 필요하냐면 지정받아서 설계도 통과되면 사업하면서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개인 땅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민간은 그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지금부터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 뭐가 있는데 그 분수 3분의 2분의 1 갖고 와서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7번 나왔는데 7번 다 민간 지정 요건, 민간 수용 요건 이로만 나왔다고요. 해외에서 소리는 나면 되는 거죠.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지정 요건. 그러니까 이쪽 여기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은 공적 주체니까 요건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고 민간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개인 땅을 수용할 수 있다.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지정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렇죠?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게 민간입니다. 민간이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렇죠?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설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 그렇죠?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그렇죠?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 기업, 니은, 디귿 묶으시고 그게 공적 주체이죠. 공적 주체. 기업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니은번에 공공기관, 공기업 중에 일부이고 디귿번, 기타 그와 비슷한 곳입니다.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4번 X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03번,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설계도로 가는 거죠. 파란 1번, 양괄 1번,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그렇죠?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 그렇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또한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그렇죠? 설계도서 등등등이 포함된다.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낸다, 작성한다. 실시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설계도 등이다. 다음 쪽 와서요. 그 어찌고저찌고 둘째 줄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시행자가 선에서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되죠. 양괄호 2번 실시계획 인가. 동그라미 1번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 그렇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인가, 그렇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요. 나머지 중에서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4번 X인 거고요. 동그라미 5번은 지금은 봐도 대상이 안 되고 문제 때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5번이요. 인가, 그렇죠?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그렇죠?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인가, 그렇죠?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지금 뒷문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수업 중간에 화장실을 갈 일이 생겼다고요. 유리창을 끼고 나가실 건가요? 뒷문으로 나가실 거죠? 뒷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뒷문으로 나간다고요. 뭔가 결정했으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고요. 그런 거죠. 다만 국토부로 자는 경미, 표시요. 경미, 한 사항을 변경, 표시요.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표시요. 그렇지 않다.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중요한 변경,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양괄 3번 X, 양괄 4번 X 하시고요. 다음 쪽 와서 198쪽에 파란 2번, 서류의 열람 등 그 위에다가 6글자, 주민 의견 청취 쓰시고요. 주민 의견 청취, 그걸 2글자 뭐라고 하고요? 공람이라고 하죠. 양괄 1번에 공고 열람의 공람.
재산권의 영향 미치는 중요한 게 6글자 주민의견 정치 2글자 공람도 절차 거친다는 거고요. 그 아래 다 X요. 양괄호 1X, 양괄호 2X, 양괄호 3X. 다음 쪽에 199쪽에 파란 3번 실시계획에 고시 표시요. 고시. 우리 세금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뭔가 결정해서 발표하는 거 당연하다고요. 고시 공고, 공시사 똑같은 거죠. 고시합니다. 문장 볼 거 없고요. 그러니까 굵은 4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뭐 이거는 그냥 그 이름만 쓰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제라고 하는 게 민법의 간주, 뭐뭐로 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초점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땅 손대야죠. 개발행 허가 필요합니다. 그 도로 만드는 땅에 농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농지 전용 허가 필요합니다. 산 포함되어 있으면 산지 전용 허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만들 때 건축 허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 이 규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다 따로따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규정이 있어서 뭐 30몇 가지를 한 방에 처리해준다. 한 방에 처리해준다. 원스톱 서비스인데 뭐 세부적인 내용은 뭐 생략합니다. 관계없고요. 다음 200쪽 와서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사익사업과 다르게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굵은 1번 보면 도중기획설사업 시행자는 그렇죠. 시행자는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 시설을 둘이상으로 그렇죠. 분할해서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400km를 한 방에 착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곽 나가다 보면 자주 보십니다.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끊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끊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파란 2번 열람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공짜 복사 할 수 있다. 설사업 시행자는 그러니까 둘째 줄 등기소나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표시요. 복사, 등본, 초본, 발급을 무료로 표시요.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공짜 복사 할 수 있다가 있고요. 3번 서류의 공시송달. 그러니까 도달해야죠. 반송되어 오면 법원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에게 도착한 것이 된다. 설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 그렇죠. 송달, 도달이죠. 도달할 달. 송달, 도달 시킬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송달을 가름, 그렇죠. 송달을 가름, 송달을 대신해서 그 내용을 공시, 그렇죠. 공시할 수 있다. 까지만요. 그러니까 공시, 그러니까 보여준다. 법원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에게 도착한 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뒷문장 관계없고요. 굵은 4번, 그러니까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양과 1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그렇죠.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소유권의 강제 취득, 강제 매수, 돈 주고 소유권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에 1, 2번 묶으시고 그 앞에다가 토지 등 거기 돈 되는 거 싹 다 사들여야죠. 왜냐하면 뭐 남겨두고 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조가주 할머니 땅을 샀는데 건물 안 사면 조가주 할머니 이 집은 되지. 난 계속 여기서 살테요. 그러면은 도를 못 만들잖아요. 건물 사야죠. 돈 되는 나무 사야죠. 그러니까 저당권 돈 줘서 없애야죠. 돈 되는 거 싹 다 토지 등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1번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 2번 거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음 쪽 가세요. 양괄 2번. 양괄 1번은 앞쪽은 부지는 시설 부지로 정해진 곳은 싹 돈 주고 사는 거지만 나머지 땅은 그러니까 시설이 아닌 곳은 사용만 할 수 있지 뺏을 수는 없다고요. 왜 뺏어요?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시설 사업에 필요한 것만 뺏는 거죠. 양괄 2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러니까 조중기획설의 인접한 표시요. 인접한 부지가 아닌 옆에 있는 인접한 토지건축물 정착된 물건이나 기타 권리를 일시 사용 표시요. 사용할 수 있다. 부지가 아닌 옆 땅은 사용만 할 수 있다. 양괄 3번 수용 사용의 절차. 그러니까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긴 이름의 법이 있는데 거기다가 토지보상법 5글자만 표시하시고요. 토지보상법 그 긴 이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땅을 뺏는다고요. 언제만요? 그러니까 강도국가가 아니니까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고
건물도 돈 주고 사야죠. 토지 등 돈 되는 거 싹 다 사가는 거죠. 가져갑니다. 협의해서 매수하든 강제로 매수하든 시행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가져갑니다. 돈 줘요? 안 줘요? 당연히 돈 주죠. 안 주면 나쁜 사람 강도구역,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고 이 긴 이름의 법을 줄여서 그러니까 5글자 토지보상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 표시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표시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공법에서 본다라는 말이 아주 어려워요. 동그라미 2번 재결신청 표시요.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중계획사 사업 시행기간 표시요. 시행기간 안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사야죠.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쭉 다 써놨을 거잖아요. 몇 번 땅은 땅만 있다. 몇 번 땅은 건물도 있다. 거기는 나무도 있다. 뭐 등등등. 돈 주고 사야 될 걸 다 쭉 써놨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게 쭉 써져 있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그 목록이 트럭 7대 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인데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책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계 그러니까 고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업인정 그러니까 고시가 그러니까 있은 것으로 본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다 그러니까 고생이지만 쓰자고요. 실시계 자리가 좁지만 거기다 목록 그다음에 사업인정에다가 목록 그러니까 목록 다른 거 아니고요. 리스트를 얘기한다고요. 리스트 쭉 써놓은 뭔가 겁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법에서는 목록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이제 수용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토지보상법 말고 이 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자고요. 그래서 이 법에서 목록이 지금 무슨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요?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그러니까 목록 발표했으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트럭 7대 목록 발표했는데 이 법에서 몰랑 그건 그쪽 법이고 트럭 7대 또 복사해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땅주인한테 다 얘기해서 도장받았고 땅주인한테 다 알렸고 그러니까 세상에 발표를 한 겁니다. 한번 발표했으면 됐지 또 발표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록 발표했으면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잘 쫓아가시고요. 목록 발표했으면 목록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 목록을 발표했으면 근데 이 목록이 무슨 문서에 들어가 있냐면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문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업인정에서 목록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목록 발표했으니까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업인정 네 글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편해져요. 다음 세 번째요. 목록 발표했으니까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는 목록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시계획 발표가 됐으면 목록 발표가 된 것으로 본다.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목록을 연결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생짜로 외워도 됩니다만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그냥 생으로 외우려면 힘들다고요. 아무튼 그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결신청이 있는데 보시죠. 우선 땅을 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시행자가 땅주인한테 얼마 주겠다. 근데 그대로 좋아 그 가격에 팔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택도 없는 소리 그 가격에 안 팔아. 시행자 어느 땅 2억 주겠다. 땅주인 택도 없는 소리 5억 내놔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그러니까 재결신청이 있는데요. 좀 깁니다만 앞에다 쓰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재결신청 앞에 그러니까 보상금 얼마로 할지 그러니까 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정 신청 그러니까 결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제 신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됐어요. 땅 가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포기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해진 보상금 주고 땅을 뺏어 오는 거죠. 이제 공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민법으로 협의 매수가 안 됐으니까 공법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행자가 마구잡이로 뺏을 수는 없다고요. 관청에게 다시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신청을 하는데, 그럼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 신청을 한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국민들이 싹 알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쟤네들 아무튼 국민을 못 살게 하자. 의지는 충만한데 창의력은 떨어집니다. 그럼 결정 신청. 그러면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하지? 다른 말로 바꿔보자. 뭔 말이 있을까? 결제 신청. 결제 신청 써놨습니다. 나 결제 신청 어디서 들어봤는데? 너 뭐 어디서 들어봤어? 나 그런 말 들어봤어. 뭐라고 바꾸지? 국민들을 못 살게 해야 되겠다. 창의력, 의지는 뛰어난데 창의력은 떨어진다고요. 두 글자 바꿔서 뭐라고 하고요? 재결 신청이라고 한 거죠.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 신청, 결제 신청을 재결 신청이라고 하고, 재결 신청은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기간, 우리 시험공법에 재결 신청이 딱 4번 나오는데 4번 다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굵은 5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 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경우는 국공유지 뼈죠. 국공유지로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뼈죠.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뼈죠. 무효로 한다. 지금 공익사업을 할 곳이죠. 공익사업 할 곳에 있는, 그러니까 개인 땅도 다 돈 주고 사들이는 판에, 그러니까 공적인 땅, 국가 땅, 지방 땅 내다 팔지 말라고요. 행여라도 내다 팔면 또다시 사들이고 복잡해지잖아요. 내다 팔면 무효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사업이 끝나는 거죠. 이제 아스팔트 몇 센치로 붙는다. 뭐 그런 건 우리 시험에 나올 리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모 05번, 굵은 1번 별 내용 없고요. 다음 좋아서 굵은 2번 별 내용 없고요. 네, 굵은 3번 공사 완료 공고. 지도자 대도시장은 준공검사, 그죠? 준공검사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 그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고 공사 완료 공고, 그죠?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그걸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 4번 X, 다음 쪽에 파란 5번 X, 파란 6번 X 하고요. 시설사업은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 위치결정, 도시군관리계획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실시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 뒤에 내무 6번 행정심판, 내무 7번 비용, 이거는 다 곁가지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9장을 보셨고, 내용상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 관청에서 계획 세워서 가는 것, 용용용, 입지, 기반설, 도중계획설, 도중계획설 사업까지를 보셨죠. 개발사업은 다음 주 개발법, 정비사업은 그 다음 주 정비법에 있습니다. 관청에서 진행하는 계획으로 진행하는 건 끝났고, 이제 개인이 땅에 손댈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게 앞에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용들이 다 잡혀지면 책 순서대로 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고생이지만 그 흐름에 맞춰서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책 150쪽 오시고 150쪽에 그러니까 7장인데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러니까 7장 150쪽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땡겨서 잠깐 쉬죠.